논리 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6쪽 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4번 해가지고요. 자, 논리적 참, 논리적 거짓 또는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연적인 문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개념 정리 먼저 해보죠. 자, 1번의 논리적 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들에 상관없이 이 논증 자체가 항상 참이 되는 거죠. 그죠? 항상 참이 되는 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연상하기 되게 편한 게 이게 선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 또는 not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A라고 하면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하면 항상 얘는요. 원소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여기 있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기 때문에 선언이니까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논리적 거짓, 모순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들에 상관없이 반대겠죠. 항상 뭐가 되는 거? 거짓이 되는 거. 그죠? 항상 거짓이 되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보죠. 연언이죠. 그러면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거 보세요. 얘를 A라고 했을 때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범주에 존재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항상 거짓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우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뭐냐면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들에 따라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논리적인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A와 B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알고 있죠. 그죠? A가 T, B가 T일 때는 참이지만, 그죠? A and B는 참이지만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거나 둘 다 거짓이면 예를 들면 TF일 때는 A and B가 거짓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리적인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개념 잡아 두시고요. 이제 활용해 볼 거예요. 자, 연습 문제 3번 나와 있죠? 논리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요거 파악하라는 건데 잠깐 스톱 하시고요. 그죠? 예, 스톱하셨죠? 풀고서 접근하셔야 돼요. 풀고 그냥 쭉 보면서 따라오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고요. 자, 잠깐 멈추고 푸셨다고 가정하고요. 1번부터 한번 가보죠. 먼저 필요한 값들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단순 문장부터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것이 맞다, 뭐 틀리다 이런 것들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A의 값, 그 다음에 B의 값, 그 다음에 뭐예요? not A와 not B의 값을 구해야 되고요. 또 뭐 해야 되죠? 그죠? A 또는 B의 값을 구해야만 최종적으로 이 1번의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진리값. 그럼 보죠. 일단 A, B의 참 거짓의 경우의 수는 너무나 편하고요. 빨리 해볼게요. 자, not A는 A와 반대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쉽죠? F, F, T, T. 그다음에 not B는 B와 반대니까 F, T, F, T고요. 자, 조심하세요. A 또는 B 해가지고요. 선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참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not A, 그죠? 뭡니까? 그 다음에 not B, 여기죠. 그리고 A 또는 B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자, 이거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모두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참일 때만 참이고, 그죠?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not A, not B, A 또는 B를 봤을 때 다 F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요. 그죠?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들에 상관없이 항상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진리표를 배웠기 때문에 진리표로 점검하는 거 먼저 했고요. 다만 선생님 이거 논리의 기본 규칙 몇 가지 했는데 굳이 이렇게 진리표 할 거면 이 기본 논리 규칙 배운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마 혼자 푸시면서 이미 그런 것들 적용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여기 한번 보죠. 1번에 요거. 그죠? not A and not B 같은 경우에 드모르간 규칙을 적용하면 그죠? 보세요. 드모르간 규칙 생각 안 나면 앞에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죠? 얘는 뭐하고 논리적으로 동치가 되는 거죠? not을 밖으로 빼고요. 그죠? 그래서 A 또는 B를 전체를 부정한 것과 논리적으로 동치가 되는 거죠. 우리 기억나죠? 요거 부정해서 not A 그 다음에 선언 부정하면 연언이 되고요. 그 다음에 not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1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죠? 자, 이 앞부분이에요. 이 친구를 A 또는 B의 부정, not으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로 연결됩니까? 예, 이렇게 연언으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A 또는 B.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요거 같잖아요. 그죠? 우리 방금 앞에서 했던 not A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A인 거. 이런 범주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A 또는 B, A 또는 B인데 A 또는 B가 아니면서 A 또는 B인 것은 존재가 하는 게 불가능하죠.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논리적으로 거짓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도 일단 진리표 통해서 원칙적으로 먼저 해볼게요. 일단 보니까 뭐 구해야 돼요? A와 C의 진리값. 그 다음에 뭐 있죠? not C의 값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A 또는 C. 그 다음에 뭐예요? A 또는 not C. 이렇게 구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의 진리값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두 가지니까 A와 C 구성은 가볍게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not C. C와 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FT, FT.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침착하게 잘 보셔야 돼요. A 또는 C죠. 선언이기 때문에 둘 다 F일 때만 F가 되고요. 나머지는 뭐가 돼요? T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되죠. A 또는 not C예요. 지금 A하고 not C 잡는 겁니다. 똑같기는 하죠. 자, 선언 똑같으니까 둘 다 F일 때만 F가 되고요. 나머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나왔잖아요. 뭐 점검해야 돼요? A 또는 C. 그죠? 여기. 그 다음에 뭡니까? A 또는 not C.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네요. 그죠? C. 이렇게. 그죠? 요거 세 개 가지고 이제 점검해보면 역시 얘도 연원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T일 때만 T가 되는 거죠. 그죠? 모두 T일 때만 T가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F 섞여 있으니까 F고요. 여기도 F가 있고 여기도 F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만 T고요. 나머지는 다 F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값들에 따라서 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렇게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만 여기서야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규칙을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요거 무슨 규칙 활용할 수 있죠? 분배 규칙 활용을 하게 되면 써볼게요. 그죠? C 그 다음에 and A 또는 not C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렇게 분배 규칙 적용해가지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뭐하고 논리적으로 동치해요? C and 그 다음에 A 그죠? 어떻게 돼요? 또는 그 다음에 C and 뭡니까? not C 이렇게 되는데 요건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왜 C이면서 C가 아닌 값은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얘는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더해지는 거니까 더해지는 선언이니까 요거 크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원래 식에 한번 넣어 볼게요. CNA는 ANC로 바꿔도 상관없죠. A and C로 그러면 남아있는 여기요. 2번에 그러면 보세요. A 또는 C이면서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A and C인 거 그러면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연원이고요. 어차피 A와 C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 A하고 C라고 봤을 때 만약에 원소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그죠?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A 또는 C는 참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and C는 거짓이 되죠. 그래서 이 전체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연원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거짓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여기 있다면 A 또는 C이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A이면서 C인 범주가 되는 거죠. 그때는 A 또는 C도 참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이면서 C이다도 참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뭐가 돼요? 참이 되는 거죠.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논리적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앞에서 배웠던 논리 기본 규칙들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제가 계속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요. 자연 연역에 의한 타당성 증명을 할 때 이렇게 드모르간 규칙이나 분배 규칙을 활용해서요. 조금 식을 단순화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나중에 해볼 건데 그것 때문에 연습하는 거니까 이 과정 지루하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 필요한 값들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있습니까? 요거 필요한 값들. 예, 일단 A와 B 단순 문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not A와 not B. 일단 여기에 뭐 not B, not A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했는데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본인이 보기 편한 쪽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돼요? 그죠? A and B의 값, 그 다음에 뭡니까? not B 또는 not A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일단 A, B의 기본값들은 설정되어 있고요. 그죠? 이거 연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요. 나머지는 거짓이에요. 그죠? 같이 해보죠. 그 다음에 not B니까 B와 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FT, FT. not A니까 A와 반대로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FFTT.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자, not B 또는 not A 선언이기 때문에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요. 나머지 경우는 뭐가 돼요? 다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FTTT 이렇게 되고요. 자,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요거 A and B 여기죠. A and B 그 다음에 선언으로 연결돼 있고요. not B 또는 not A 여기입니다. 그러면 요 두 곳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선언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T가 있고요. T가 있고 T가 있고 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값은 언제나 뭐가 돼요?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항상 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진리값들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손이 닿으면서 잠깐 화면이 넘어가요. 예, 괜찮죠? 이 정도에 금방금방 돌아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규칙 한번 활용해 볼게요. 그죠? 요거 이 부분 바꿔보면 우리 왜 선언이기 때문에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물론 뭐 순서 안 바꿔도 바로 접근할 수 있기는 한데 시각적으로 바로 비교가 가능하게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not B 또는 not A를 순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죠. not A 또는 not B고요. 이거 드 모르간 규칙 사용하게 되면 그죠? 전체 not을 밖으로 빼고요. 어떻게 해요? A and B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드 모르간 규칙 그러면 정리한 다음에 다시 비교를 해보면 전체를 다시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죠. 자, A and B 하고 그 다음에 선언으로 결합되는 거죠. 그 다음에 not A and B. 이거 앞에서 했던 뭡니까? A 또는 not A면 A면서 B인 것과 A면서 B가 아닌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전체 범주를 가리키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 값을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참이 되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요거 점검하시고요. 자, 다음 거 한번 가봅니다. 다음 거 이제 4번 마지막 문제죠. 차분히 혼자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강의 들으시고 다시 한번 혼자서 정리해 보세요. 우리 항상 여러분들 벌써 공부해 보셨잖아요. 귀찮다고 해서 기본이나 기초를 뛰어넘으면 나중에 응용할 때 굉장히 많이 막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야매가 있다고. 이제 국어 선생님이 이제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어쨌든 어법 문제 이제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이런 단계들을 잘 밟아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 자, 4번 한번 보시면 필요한 값들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있습니까? 그죠? A 그다음에 T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not A 그다음에 not D 그다음에 뭐 필요해요? 그죠? A and 그다음에 not D의 값도 필요하고 여기 not D도 있네요. 그죠? not D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not A 또는 뭡니까? not D. 자, 물론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죠. not D는 사실은 뭐하고 값이 똑같아요? 이중부정이니까 D하고 값이 똑같기는 한데 일단 우리는 주어진 조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성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실제로 문장들을 이렇게 기호로 변형할 때도요. 그죠? 뭐가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해서 이런 이중부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출제자가 다 그렇게 내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단계에 넘어가지 않고요. 주어진 그대로 먼저 점검을 해볼 거예요. 그죠? 해보죠 그러면. 자, 일단 A와 D 경우의 수 일단 잡을 수 있고요. 그죠? 여기 A와 D. 그 다음에 not A는 빨리 잡죠.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예, FFTT. not D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FTFT. 그 다음에 not D는 사실은 not D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물론 D하고 똑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TF.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지 않게 잘 하셔야 되죠. 뭐 비교하는 거예요? A and not D. 여기죠. A and not D면 지금 연언이기 때문에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참으로 주어진 여기만 보면 되는 거죠. t 그 다음에 뭡니까? f가 안 되고 t 여기는 참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칸만 참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f가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not a 또는 not d. 자, 여기죠. not a 또는 not d 선언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러면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는 거니까 not a가 f인 범주 먼저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f 여기는 t고요. f니까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f일 때만 거짓 f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잡아야 하는 값은 이거죠. a and not d 여기네요.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not a 또는 not d. 여기 이게 지금 뭐로요? 선언으로 결합돼 있죠. 그러면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인데 지금 t가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t가 되는 거죠. 일단 그러면 얘는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들에 상관없이 결론이 항상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참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되죠. 요거 보세요. 여기 제가 낱낱디를 그대로 두라고 한 이유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만 따로 떼서 보면 not a 또는 낱낱디 이렇게 되는 건데 역시 드모르간 규칙을 활용하게 되면 not 밖으로 빼내고요. 그 다음에 a and 뭐가 되는 거예요? not d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보면 not a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and 부정하면 선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ot d를 부정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not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모르간 규칙 활용해서 동치 이루는 것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전체를 놓고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a and 뭡니까? not d.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또는 뭐예요? not a and not d. 그죠? a이면서 not d가 아닌 거 그러면 지금 요거 괄호 속이 똑같네요. 이거 어떤 패턴이요? a이거나 또는 a가 아니거나 해서 전체 범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뭐가 되는 겁니까?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왜 이제 not d를 그대로 두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에서요. not d를 바로 먼저 바꿔버리면 not a 또는 뭡니까? d인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동치로 바꾸기 드모르간 규칙 활용해서 동치로 바꾸는 게 눈에 확 띄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 왜 드모르간 규칙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앞에서 not이 바로 확인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바꾸기보다는 이렇게 공통적인 범주 드모르간 규칙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앞에 not이 공통적으로 확인되게끔 놔두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d를 not d로 바꾼 다음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요. 굳이 두세 번 거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장 논리에서요. 기호화할 때는 주어진 문장 자체에서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드모르간 규칙 활용해서도 다시 한번 꼭 해 보십시오. 자, 이제 18쪽에 진리표를 이용한 타당성 증명이 있는데요. 우리 20분 다 돼 가기 때문에 요것은요. 18쪽부터는 6강에서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